네,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탄핵 심판이 3월 13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오늘 최순실 씨가 구속 상태에서 다시 체포됐습니다. 특검 소환을 6번 거부하다가 강제로 소환된 겁니다. 최 씨는 호송차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임기가 일주일 남았죠.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제 2월부터는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이 되는데요. 박한철 소장이 탄핵 심판 결론을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된다,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저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네. 결국 언제 공식 입장입니까? 어떻게 봐야 그걸 됩니까?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예. 사실 오늘 실질적으로 본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심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소회를 밝히면서 본인의 의지를 얘기했다라고 보는데요. 예. 본인의 의지를 그렇게 밝혔다는 것은 사실상 내부적인 평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만약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했다고 하면 다른 재판장님도 상당 부분 반발을 할 것인데 예.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인 반증을 하는 것이다라는데 결국 그와 같은 것은 결국 헌법 수호론 관점에서 예.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공석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실은 나름대로의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을 이제 간접적으로 예경 공개했다. 가능성, 어떤 예, 이렇게 봐야 그 되겠군요. 정치적인 예경 예. 예경 가능성을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박한철 있습니다. 소장 말대로 조기에 결론 난다면 현재로서는 어떤 결론이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그 결론을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 이 헌법 위반 네 가지 헌법 위반 사유 또 하나의 법률 위반 사유 이 중에서 지금 보면은 상당 부분 이 특검과 지난번에 있는 검찰의 어떤 입증을 통해서 상당 부분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이 지금 국회의 어떤 국회 소추단의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지금 한 가지 앞으로 볼 것은 그와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상당 부분은 탄력은 받아가지만 상당 부분 어제 네. 같은 경우에도 최경희 총장을 비롯해서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점이 과연 대통령까지 이어질지 예. 이런 부분이 막판 어떤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변수 부분은 조금 이따 좀 한 번 네. 더 짚어보고요. 헌재가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인용 또는 기각 둘 중에 네, 하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탄핵으로 결론 난다면 이제 4월 말이나 5월 중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변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해서 벚꽃 대선이 될 수 예.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근거는 그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날 이 그 퇴임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러면 3월 13일 날 결정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데 첫 번째 가장 큰 변수는 증거 채택 문제입니다. 예. 실제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39명에 대해서 대폭으로 그 신청을 했다가 재판부에서는 그중에 10명만 10명만 채택을 했다. 채택. 이렇게 하지만 예.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0여 명은 더 어떤 채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증거 채택을 압박할 수 있는데 예. 경우에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영태 씨라든가 예. 몇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재가 불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의 소추단에서 요청하는 증인들이 추가로 채택될 경우에는 사실 3월 13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탄핵 심판 청구인이죠. 국회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 이런 저 언급을 한 네네. 것은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다. 악마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신경전이 부분에 치열한 것 대해서는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그 박한철 그 소장님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 재판 결정을 하는 날을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예. 아니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최대한 어떤 절차권을 보장해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재판장이 나를 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특히 법정에서 고성이 오갈 정도로 얘기를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헌재 측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것도 그 재판이 충실한 것도 좋지만 신속한 재판 또한 어떤 재판의 중대한 이념이다라고 지금 맞섰는 것 같은데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실 상당 부분 형사적인 절차로 인해서 입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른 증거를 통해서 재판부로서는 충분히 지금 그 3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은 입증은 양측 간에 공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하겠다. 글쎄요, 이렇게, 그게 무슨 예. 뜻입니까? 중대한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이 대통령 그 탄핵 대리인단이 얘기할 수 있는 중대한 결단은 사임? 전체 사임이죠. 아, 예. 그런데 한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예.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반드시 변호사가 변호사 대리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연될 수가 그렇기 있군요. 때문에 예. 그와 같은 어떤 그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전부 사임인데 그렇게 예. 될 경우에는 결국은 마치 형사 사건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듯이 예. 그 헌법재판소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라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결정이 제대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걸 예. 이유로 해서 헌재 결정에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후에 조금 그 변호인단끼리의 조율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정유라 입학 비리와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어요. 그동안 뭐 7번 불렀는데 뭐 한 번밖에 안 네, 하고 그렇습니다. 6번을 이제 불응하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이례적인 거죠. 구속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거는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예. 사실 그 체포영장에서 구속된 상태 같은 경우에 추가 구속, 이른바 이중 구속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20일간 검찰이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수사를 미진해서 추가적으로 구속하는 케이스인지 예.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6번이나 같습니다. 안 나오는 것도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 조사를 가서 진술 거부권을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이렇게 모르쇠 하면서 나가지 않은 것조차도 상당 부분 이례적이었고 상당 부분 형사 사건의 역사 우리나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어떤 그 새로운 신기원을 써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그동안에 상당히 그 다소곳한 모습을 이제 보여오다가 오늘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습니다. 고성을 지르고 뭐 그랬는데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저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나온 겁니까? 작심한 것 같은데요. 작심했죠. 예. 그 아까 리포트에도 봤듯이 계속 그 마스크를 쏘다가 오늘은 내릴 때 마스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만 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을 예고했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예.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강압 수사를 이유로 해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번에 강압 수사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본인이 설명했다라고 보이는데 예. 본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검찰의 정당성 수사의 정당성에 어떻게 흠집을 내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진술이나 물증이 상당 부분 나와서 굉장히 압박을 받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떤 외침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조사하러 들어가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보이죠? 오늘 아까 그 언론 브리핑을 봤을 때는 예. 오전에는 10시에 들어와 가지고는 2시간 동안 변호사 면담을 했었고 예. 해서 오전에는 그 조사를 못 했고 예. 오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수사 경과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변호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은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이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진술을 했을지 뭐 들어갈 때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했을 가능성은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대 뭐 교수들을 비롯해서 4명이나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정점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이는 위치인데 기각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소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다른 뭐 남궁건 입학처장이라든가 그 다른 그 김경숙 학장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 특정되는 반면에 예. 이 그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 그 구체적인 사유를 조금 더 특정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있는데 예. 보강 수사를 통해 가지고 증거가 나오면은 재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도되는 것 같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